우선 좋죠. 풀빌라가 좋아서. 자, 그렇다면 준비한 질문. 다낭에서 초이스할 때 요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초이스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가서 손잡아 드리고 많이 하는데, 초이스 할 때 제가 느끼는 바는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랑 다 엮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다낭 같은 경우에는 가라오케에서 마담이 어느 정도 파워가 있습니다. 여자애들에 대해서 구속력이 좀 있고 애들을 두드러 패진 않는데, 뭐가 됐든 간에 마담이 여자애들과의 뭔가 커넥션 있고 애들 밥도 사주고 좀 친하게 지내고 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여자애들 마담 눈치를 좀 봐요. 근데 충분히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낭카라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가요? 뭐 나이대 다양한 것 같습니다. 20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30대 후반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 가라가 좋나요? 커뮤니티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또 메시지 고정을 해놨었는데, 자, 그래서 초이스 할 때 제가 이제 제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오셔도 막 얘가 좋다 나쁘다 추천은 못 드리거든요. 다만 여자애들을 고를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요, 여자애들이 초이스 함에도 불구하고 딴짓하고 있는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딴 데를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계속 본다거나, 친구랑 잡담을 한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제가 골랐을 때 좀 어느 정도 비율을 봤을 때 항상 그러니까 내상이랑 좀 직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형님들의 피드백도 들어봤을 때. 그래서 어떤 좋은 애들, 본인의 스타일, 외모든 이런 부분이든 그걸 가지고 고르는 건 좋은데, 아닌 애들을 소구해가는 방식이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형님들이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게, 그런 친구들을 고르면 밤새도록 또 공주 대접해줘야 된다. 근데 공주 대접하러 이 먼 길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내 스타일이고 아무리 사랑스럽고 내가 사랑이더라도 좀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고르셔라. 근데 제가 맨날 옆에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손도 잡아드리고 초이스할 때 그렇게 해둬라 하더라도 맨날 형님들은 가슴만 보고 고르시더라.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여자애들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 제가 봤을 때 다낭에서 호치민 하노이는 또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님들이 나 한국어 잘하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게에 가가지고 한국어 잘하는 사람 손 이러면 여자애들이 자신감 있게 손을 들어요. 근데 다낭은 한국어 잘하는 애들이 조금 없을 뿐더러 비율이 손도 자신 있게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자애들이 출근하는 비율 대비해서 한 100명 나온다 치면 잘 되는 곳들이 손님들이 한 절반밖에 채워주질 못해요. 근데 다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상 여자애들이 대부분이 나가요를 하고 99.8% 정도, 그 중에 또 대부분이 빈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 기준에는 그게 목돈이고 생활비고 자신이 벌어야 될 금액인데 초이스가 안 되는 비율이 절반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눈치를 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초이스 될 때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런 애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게 안에서도 여자애들끼리 질투나, 그러니까 일적인 부분에서 사장이나 직원들한테 질투도 엄청 심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여자애들이 자기가 초이스 돼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좀 나댄다고 해야 되나, 나대는 느낌을 잘 서로 경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에서 만약에 형님들 가가지고 가게 사장 실장한테도 추천 좀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추천도 못 해줘요, 초이스 할 때. 그러니까 미리 좀 괜찮은 그 여자애를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초이스 전에 미리 빼서 몇 명, 한 3명에 5명 보여주고 초이스 고르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초이스 들어가서 사장님 마인드 좋은 애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가게에서 추천을 못 해줘요. 왜냐면 추천을 하잖아요. 그럼 여자애들이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왜 저 여자애만 밀어줘요? 딱 이 소리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한국어 잘하는 사람 손들어, 이것도 사실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손들어 하니까 손은 들긴 하던데 애들이 쭈뼛쭈뼛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본인의 외모든 성향이든 스타일로 가되 거기서 필터링을 걸어서 보는 게 낫다가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런 생각도 해요. 여자애들도 자기네들끼리도 생각을 하겠지만은 초이스를 볼 때 보면, 저도 이제 늘 보는데
진짜 맨날 되는 애만 돼요, 초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시기와 질투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덩치 큰 애들이 또 마음도 안 좋잖아요. 또 착한 애들 좀 드뭅니다. 덩치 큰 애들이 대체로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고 있어요. 이쁜 애들이 또 세상을 또 바르게 보는 애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다낭에서는 초이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지역별로 장단점이 있는데, 다낭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대비해서 뭐 나갈 시간도 제한이 없고 김반비도 되게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이런 시스템들이 단점이겠죠. 좀 시스템적으로도 좀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보통 다낭 같은 경우에는 가라오케에서만 일하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에코로만 일하는 애들이 있고, 근데 초이스 할 때 한 가게에서 가라오케 에코를 가지고 여자애들이 구분되지는 않고, 제가 말하는 거는 노래방에서 아예 일하는 애들, 그게 아니면 사진 초이스 에코로만 만나는 애들, 그렇게 좀 두 부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겸직을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근데 사진 초이스 에코 하는 애들 중에서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가라오케에서 일을 안 하는 게 술을 안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형님들이 대부분 오시면 술을 마시면서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진 초이스를 하면 술 못 먹는다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비율적인 건데, 호치민 하노이에 비해서 한국어가 가능한 비율이 다낭이 좀 적은 건 사실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장점, 단점으로 분류했을 때 그건 하나의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다낭에서 특정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 단속 같은 거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에코랑 손님들 같이 이동을 안 시키고, 또는 에코를 막 밤 늦게 오거나 막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1년으로 치면 몇 번 없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랑 데리고 나왔는데 뚜 실장님 아주 야무집니다. 저기 다낭 현장 실장이거든요, 저희 풀보. 그래서 초이스 때 손잡아드리러 가는 겁니다. 저기 글자가 좀 겹쳐졌는데, 다낭에서 여자애들이랑 개인 쇼부 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사례. 제가 실제 사례를 좀 나열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낭에서 여자애들이랑 가게를 거치지 않고 개인 쇼부를 봤을 때, 물론 좋은 여자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례들을 제가 좀 나열을 해드리면, 호치민에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를 하든 가라오케를 하든 여자애들이 개인으로 봤는데도 돈을 더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람이 나를 또 만나자고 하면 나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게를 안 갔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하면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차피 오빠 가게 가서 술 먹고 어쩌고 하면 그 돈 쓰는데 내가 그 돈 다 받아갈게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가끔 봤습니다. 근데 없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그 여자애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던데, 다낭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받아가는 금액이랑 가게가 받는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애들이 그 금액을 다 알아요. 그래서 보통 진짜 양심이 깨끗한 애들 아니면 그냥 가게에서 받아가는 금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액 차이도 거의 없다는 얘기죠, 빈도로 봤을 때. 하지만 여자애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새벽 1시에 집에 갈 때 꼭 손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집에 가도 돼? 물론 여기서 잘못된 거긴 한데, 나 집에 가도 돼? 오빠가 오케이 한 거다? 이미 빈도가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볼 때 손님한테 동의를 얻어야 본인이 가게 사장이든 마담이든 욕을 안 먹습니다. 손님도 동의했고 나는 간다라고. 그래서 여자애들이 진짜로 그때 되면 뺨을 올리고 싶은데, 지네가 잘못해서 내가 집에 보내려고 하면 오빠가 가라고 했다 난 간다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네가 먼저 애가 아파요, 오빠 나 집에 가도 돼요? 그럼 손님이 응 가 그냥 이렇게 하면 마담이랑 통화를 해서 손님이 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죠. 그냥 뭐 사실 뭐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한데, 근데 만약에 개인 쇼부를 보잖아요. 그딴 게 없어집니다. 그런 제약이. 그냥 가요. 오빠 나 집에 가야 돼. 때를 써버리죠. 오빠 나 애가 아파 가야 돼. 오빠 나 엄마가 왔어 미안 갈게. 근데 돈은 다 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가게 쪽을 끼고 했을 때 불상사회라면 가게에서 어느 정도 양심이 있는 가게들은 롱이랑 숏이랑 금액 차감을 해서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손님 쪽에서 일방적인 잘못이 없었을 때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포천처럼 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례들도 엄청 많았어요. 여자애들이 첫날에는 되게 잘하고 좋았는데 팁을 하니까 따로 보니까 이제 근무 태만이 되는 거죠. 가게도 없겠다, 마담도 없겠다 와가지고 잠만 자요. 옆에서 틱톡만 보고. 근데 누구한테 하소연할 거예요? 가게에 따질 것도 아니고 여자한테 따져봤자 싸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자애가 응 나 오늘 피곤해 이러면 끝인 거예요. 또 어떤 사례가 있냐, 극단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여자애가 형님들한테 이제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하고 막 선물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팔찌 사줘, 금팔찌 사줘, 향수 사줘, 립밤 사줘, 막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게에다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얘기를 해도 되는데 뭐 따로 만나면 이제 얘기할 데가 없죠. 하소연, 울면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보 형님들 중에서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여자애를 만났는데 여자애가 자꾸 금팔찌를 선물을 사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금팔찌를 사줬는데 한국 돈 한 50만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고 나서 여자애한테 이제 그 형님도 착한 분이라 사주고 나서 여자애가 좀 더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고 오늘 밤이 즐겁길 바랬는데 여자애가 그것만 받고 또 시큰둥하게 옆에 있다가 그냥 잠만 자고 집에 간 거예요. 그럼 그 형님 입장에서 분통 터지는 겁니다. 저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가게에 뭐 얘기해서 돌려받을 수 없냐, 가게에 뭐라 해줄 수 없냐, 아니면 자기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이 여자애가 일할 때 좀 지장을 주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왜냐면 가게를 통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가게에 일러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가게 입장에서는 뭐 그걸 너네가 따로 받아서 너네끼리 하는데 왜 나한테 그래? 라고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이런 시스템들을. 근데 이제 그분께서는 그래도 자기는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고 따로 보겠다 하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따로 봤는데 그 여자애가 그 형님의 그 에어팟을 들고 왔어요. 돈 안 사고입니다. 돈 안 사고.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또는 이제 달러가 100달러짜리 몇 개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가게라도 꼈으면 이 진위 여부라도 파악이 되는데, 그게 아니면 저희한테 하소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여자가 돈을 들고 왔는데 찾을 방법이 없나요? 저희는 말하죠. 이거를 보장을 할 수가 없다. 택시에서 흘렸는지 아니면 술을 드시고 어디서 지불했는데 까먹으셨는지 이거를 아무데도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려받기가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가게가 있으면 이제 어디서 하소연하고 이제 체크라도 할 수 있는데 체크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를 좀 알려드렸고요.